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국식 소원 성취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풍등을 날리며 소원을 비는 풍습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처럼 풍등이 날아가는 방향을 미리 계산하지 못해 결국 소원을 빌려다 건물이 통째로 불이 나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주의한 풍등 하나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중국스러운 영상이라는 댓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은 실제 중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중국 로켓군 내부에서 발각된 부정부패의 사례들은 옛날부터 중국군은 당나라군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악의 부패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 수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로켓군은 시진핑 주석의 야심작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6년 1월 1일 기존 7대 군구를 새로운 5개 전구로 개편하는 것 이외에 로켓군 창설을 핵심으로 한 인민해방군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로켓군은 핵미사일 운용부대뿐 아니라 전략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부대, 우주방어부대 등을 통합한 것이어서 중국군의 미래전력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중국은 로켓군 창설과 강화로 입체적 작전 능력을 확장해 미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군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켓군 내부의 부정부패가 도를 한참 넘은 것으로 드러나자 시진핑 주석은 결국 로켓군 수뇌부를 숙청했고 지금도 여전히 피바람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범죄 관련 조사가 인민해방군 지휘사령탑인 당 중앙군사위의 장비발전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7월부터 조달 관련 부패 범죄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로켓군 내부의 조달 관련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로켓군의 부패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7월 우거화 전 로켓군 사령관의 사망 때였습니다. 중화권 언론은 당국에 의해 군수비리 혐의가 포착된 그의 자살서를 제기했고 비슷한 시기에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과 쉬중보 전 로켓군 정치위원이 나란히 경질되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리상푸 당시 국방부장도 10월 해임됐는데 그는 특히 군사장비 조달 총괄격인 중앙군사위 장비발전 부장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옌성 중국 항천과기그룹 회장 등 군수산업계 거물 3명이 낙마해 그 누구도 부패 스캔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판은 지난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로켓군 상장급을 포함한 군 수뇌부 9명의 대표직 파면이 의결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의 내용이 미국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 주석의 분노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로켓군의 부패는 미사일의 연료 대신 물을 주입하거나 미사일 경납고 뚜껑이 작동하지 않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을 정도이며 얼마나 심각한지 당분간은 중국군의 실전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지난 2021년 미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의 사막에 수백 기의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사일로를 구축하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이나 러시아로서는 어느 사일로에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알 수 없어 중국은 핵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정보당국이 수입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이 서부 사막에 설치한 사일로 수백 개의 덮개가 불량이어서 유사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패의 압권은 뭐니뭐니 해도 미사일 연료를 빼내다가 불을 피워 허거열이를 해먹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중국 로켓군의 창고에 연료 대신 물이 채워진 미사일이 수북하게 쌓여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에 나온 이 증언은 중국의 체면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8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 참모장교 출신인 야오청 전 해군 중령을 인터뷰했습니다. 청 중령은 공군 참모 장교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는 허거를 먹을 때마다 무기고에 있는 미사일에서 작고 둥근 고체 연료를 하나씩 빼왔다. 연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찬과 선물에 필요한 예산은 장비부에서 가져온다. 장비 예산은 충분했겠지만 예산이 유용되면서부터는 그러지 못했다. 이래서 조달부서가 집중적으로 감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장비 예산은 충분히 지급되었겠지만 예산이 유용되면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이 예산을 어디에 유용했는지 지금 피의 숙청이 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야오 청중령은 로켓군 내부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만연한 부패와 자금 부족이 중국군의 장비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8년간 그렇게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로켓군의 수준이 정말 저 정도인지 쉽게 믿겨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사일의 연료 대신 물을 채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강A가 정말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우주 탐사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은 스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새로운 천문위성을 창정 2호 운반 로켓에 실어 발사했고 위성은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로 알고 미사일 경보로 잘못 발령하면서 대만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국가급 방공 경보를 발령했는데 영어로 된 경보 문구에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시민들의 공포가 컸습니다. 국가급 방공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국어 경보로는 중국이 오후 3시 4분 위성을 발사해 이미 남부 상공을 통과했으니 주민들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불명확한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했지만 영문 경보에는 대만 영공을 비행하는 미사일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13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고 중국은 대만의 과잉 대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대만 SNS에는 미사일이 맞냐며 혼란스러워하거나 위성이라고 정정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알고 경보가 발령된 건 대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만 국방부가 위성을 미사일로 보고 경보를 울린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이 쏜 이 발사체의 궤도가 위성의 궤도라기에는 너무 이상해서 미사일 경보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공위성이 후난성 천저우를 지날 때의 궤도가 과거와 다른 것을 확인했고 지상의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위성은 실제로 500km 비행고도로 대만의 타이난, 타이둥 지역 상공을 지났다. 이에 공군은 작전 권한에 따라 경보를 발령했고 정치적 개입은 없었다. 대만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 발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의도된 이상 궤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말 연료에 물을 첨가한 게 아닌지 왜 위성의 궤도가 이렇게 평소와 다른 궤도를 따라간 것인지 의문이 남는데요. 로켓군의 부패가 알려지면서 중국 군 전체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최근 중국군에서 드러난 부정부패를 보면서 미 국방대 중국군사연구센터의 요엘 우트나우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최근 로켓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해임 조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의 부패 척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향후 수년 내에 전쟁에 나설지를 고려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중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 매체들에 의해서 지난 6개월 사이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를 무려 15명이나 숙청하고 국유방산 기업의 수뇌부들에게도 피해 숙청을 단행한 이유가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을 넣고 미사일 연료로 허거를 끓여먹는 수준 이하의 군수품 유용 사례들 때문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자존심에 대단히 심각한 스크래치를 내고 말았는데요. 피해 숙청은 시 주석의 분이 풀릴 때까지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